빨간 표시가 가운데에 강하게 박힌 3 본문 스크립트 되는 세상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흐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스페이스X한테 안고한 거예요. 오늘 이 얘기 제대로 풀어드릴게요.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눌러두시고요. 자, 먼저 D2D가 뭔지부터 짚고 가야 해요. Direct to Device, 줄여서 D2D입니다. 말 그대로 기지국을 거치지 않고 위성이 여러분 스마트폰에 직접 신호를 쏴주는 기술이에요. 지금 우리가 쓰는 휴대폰은 신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지상에 세워진 기지국이 필요하잖아요. 산속에 들어가거나 섬에 가면 신호 끊기는 거 다들 경험해 보셨죠? D2D가 상용화되면 그게 없어집니다. 지구 어디에서도 기지국이 한 개도 없는 오지에서도 위성이 기지국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이 기술을 놓고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규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 스페이스X가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이 방향으로 본격적으로 뛰어든 건 스타링크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예요. 원래 이름은 Direct to Cell이었는데 나중에 스타링크 모바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서비스는 T-모바일과 파트너십을 맺고 진행됐고 2025년 7월 23일에 공식 출시됐어요. 처음엔 문자 메시지 서비스부터 시작했고 그해 10월에는 모바일 브로드밴드 데이터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가 여기서 멈추고 싶었겠어요? 당연히 더 넓은 스펙트럼을 확보해서 더 많은 사람한테 더 빠른 속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FCC의 모바일 위성 서비스, 즉 MS 스펙트럼에 접근하게 해달라고 청원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2026년 4월 23일 FCC가 이 청원을 기각해버렸습니다. FCC가 왜 막았냐? 여기서 이해해야 할 게 있어요. 이 스펙트럼은 이미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글로벌스타하고 이리듐이라는 기존 위성 통신 사업자들이에요. FCC는 이 기존 사업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쪽을 선택한 거예요. 스페이스X가 들어오면 기존 사업자들이 쓰던 주파수 자원이 잠식될 수 있으니까요. 이게 규제기관이 늘 하는 고민이에요. 새로운 기술과 사업자를 받아들이되 기존 사업자들의 권리를 어디까지 지켜줄 것이냐. 이번엔 기존 사업자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맥락이 하나 있어요. 이 싸움 스페이스X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위성 D2D 시장 자체가 전쟁터예요. AT&T와 버라이즌은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라는 회사와 위성 문자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어요. AST 스페이스 모바일은 적에도 위성을 통해 기존 스마트폰에 직접 신호를 보내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곳인데 스페이스X와 완전히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경쟁자입니다. 거기다 버라이즌은 또 별도로 스카일로라는 기술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 사용자들한테 무료 위성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이미 한 발씩 다 걸쳐놓은 거예요. 스페이스X T-모바일 라인이 있고 AST 스페이스 모바일 AT&T 버라이즌 라인이 있고 스카일로까지 판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 혼전의 출발점이 된 결정이 하나 있어요. 2024년 3월 14일 FCC가 역사상 처음으로 우주로부터의 보조 커버리지, 영어로 Supplemental Coverage from Space라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채택합니다. 이게 뭐냐면 위성 사업자가 지상 통신사의 주파수를 빌려서 커버리지가 닿지 않는 지역을 채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준 거예요. 세계 최초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26일 FCC는 2세 프레임워크 아래에서 첫 번째 정식 승인을 내줬는데 그게 바로 스페이스X와 T-모바일의 파트너십이었어요.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은 거죠. 여기까지는 순풍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이스X가 한 수를 더 뒀어요. 에코스타로부터 무선 스펙트럼을 통째로 인수한 거예요. 금액이 약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 넘는 규모의 거래입니다. 이걸 왜 했냐면 스펙트럼을 직접 소유하면 T-모바일이라는 특정 파트너에 의존하지 않고 전 세계 다양한 통신사와 독립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완전히 다른 레벨의 판을 짜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 FCC 결정으로 그 다음 스텝이 막힌 거예요. MSS 스펙트럼 접근 청원이 기각됐으니까요. 그렇다고 스페이스X가 완전히 멈춘 건 아닙니다. 태조 채널에서 여러 번 다뤘듯이 스타링크는 기술적으로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현재 스타링크 D2D 서비스의 속도가 사용자당 약 4Mbps 수준인데 차세대 다이렉트 투 셀 서비스에서는 최고 속도를 사용자당 150Mbps까지 끌어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150Mbps면 지상 일반 이동통신 수준에 거의 근접하는 속도입니다. 지금이 4Mbps니까 무려 37배 이상 빨라지는 거예요. 규제가 막고 있다고 해서 기술 개발이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스펙트럼 싸움은 계속하면서도 기술 자체는 앞으로 계속 달리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싸움의 배경에는 또 하나의 거대한 숫자가 있어요.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 IPO 이야기입니다. 현재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1조 7,500억 달러를 목표로 한다는 보도가 나와 있어요. 1조 7,50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2경 원 넘는 수준이에요. 이 규모가 되면 스펙트럼 하나하나의 싸움이 단순한 통신 규제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들한테는 주식 가치와 직결된 문제가 됩니다. FCC가 허가를 주느냐 마느냐에 따라 회사의 미래 사업 범위가 달라지고 그게 기업 가치에 반영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번 FCC의 기각 결정이 단순히 위성 주파수 하나 못 쓰게 됐네 수준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수조 달러짜리 회사의 방향타가 흔들리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뭘 보여주냐면 위성 통신이 더 이상 SF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